HPLC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프레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여기서 이것도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물질 분리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인텐시티 그리고 타임에 따라 가지고 시그널을 이루어지는데요. 이 빛들이 각각의 하나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데 혼합되어 있던 이러한 샘플 속에 혼재되어 있던 물질들을 각각의 개별의 물질로 분리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분리 목적의 GC의 기능 혹은 LC의 기능, 크로마토의 주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GC는 GC 나름대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스성의 물질을 분리를 합니다. IC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온성의 물질들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LC는 액체상의 물질, 액체상에 녹아 있거나 혹은 액체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분리해야 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어떤 원리로 분리를 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커니즘이 되겠죠. 어떻게 분리를 해냅니까? 자, LC 컬럼은 보통 패키지 컬럼이라고 합니다. 요런데 수지들이 막 들어있죠. C18 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C18에 해당되는 수지가 이렇게 막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은 검출기가 있겠죠. 디텍터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시료가 주입되겠죠. 자, 시료를 주입하게 되면 바로 들어갑니까? 시료를 운반해야 되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운반 액체가 존재하겠죠. A 액체, B 액체, 혹은 C 액체가 있겠죠. 이 액체들을 적당한 비율로 탑재해서 클럽 속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시료를 주입합니다. 자, 여기에는 각각의 펌프가 존재해야 되겠죠. 액체를 흘려보내게 되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HPLC의 검출기는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UV 검출기. UV는 보통 200나노미터에서 900나노미터까지 치료가 지나갈 때 거청에 어떤 타당의 빛을 쏴서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를 가지고 람버트 비어백의 법칙에 따라서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P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해당 시료 속에 타겟 성분, 즉 불꿀의 주 성분이 HMF 맞습니까? 맞아요? 네, HMF도 있고요. DFF도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하나의 HMF라는 물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HPLC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요 속에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HMF지만은 많은 그 외에 작당 물질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소환하는 불꿀의 경우에 말합니다. 그죠? 많은 자연계 물질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은 요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믹스처되어 있는 물질들 중에서 요거를 따로 분리를 해내야 돼요. 분리를 해내려면은 여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넣으면 분리가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 목적 성분의 물리학적 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무엇을 원리를 하냐면 제일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물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 두 번째가 혹은 에틸알코올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 혹은 메틸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장 많이 쓰는 ACM 아크릴로 니트릴이라는 용제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잘 녹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성일 경우에는 잘 안 녹는데 산성일 경우에는 잘 녹는다. 어떤 물리학적 특성이 다르다 하면 pH라는 요소도 가미시킬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 더 줄 수가 있죠. 이런 조건들로 이용해서 물질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봅시다. 자, A라는 용액이 물이라고 합시다. 요걸 아세톤니트릴이라고 하고 요걸 MeOH라고 하고 메틸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물만 흘려보냈을 경우에 HMF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잘 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잘 녹는 것들은 ACM에 더 잘 녹습니다. 그렇죠?
ACN은 더 잘 녹아요. 그렇다면은 물을 1 흐르게 하고 ACN을 99 흐르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ACN이 아주 잘 녹으니까 어떻습니까? ACN에 항상 녹은 채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조금 덜 녹는 물질 ACN을 1로 하고 물을 99 흘려보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물에 조금 덜 녹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양보다 이 수지에 흡착되어지는 분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흡착되어지는 분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검출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겠죠. 타임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제들의 비율을, 즉 용해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해당 물질들을 적절하게 분리시켜가지고 어떤 검출기로서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 것들을 우리는 L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LC를 빨리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높은 압력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빨리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하나를 더 살펴보면 크레마토그래피에서 컬럼이라는 것들을 물질 분리의 목적을 주고 있죠. 어떤 원리, 기작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커니즘이 합착. 이 합착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합착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낮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용매의 비율들을 조절한다는 거죠. 또 하나 pH를 조절한다든지 혹은 압력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온도를 준다든지. 온도를 주게 되게 되면 수지에 합착할 수 있는 분자량의 수가 좀 적어지죠. 하나를 따져보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시료를 갖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10 마이크로리터를 주입했다고 칩시다. 10 마이크로리터를 주입했는데 자, 학생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료에 벌꿀이 100ppm 들었다고 칩시다. 특정한 거예요. 100ppm 들어있는 이 액체를 10 마이크로리터 주입했다. 그러면은 그 벌꿀 그 HNF의 분자 수는 몇 개일까요? 자, 아보가드로 수로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일반적으로 분석할 적에 10의 한 11승계에서 10의 3, 16승계 수준입니다. 자, 원래 아보가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자, 여기 마이크론에서 6이 빠지게 되죠. 자, 여기 ppm의 파트너 밀리면서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 있죠. 또 6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 23에서 12를 빼게 되면 11승입니다. 그죠? 근데 1ppm이 아니고 10 마이크로 주입하고 100 마이크로 주입하니까 보통 여기서 플러스 3승을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PLC를 분석할 적에는 이 정도 물질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 분자들이 각각의 반응을 하면서